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휨과 전단에 의한 부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조금 현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몰라도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몰라도 되는데, 근데 왜 이런 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알면 또 재미가 있죠. 네. 자, 우리 아주 처음에 부착이라는 거, 본드, 정확하게는 이제 케미컬 본드가 아니라 어, 철근 마디와 콘크리트 사이에 어떤 이제 물리적인 맞물림이니까 미케니컬 본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철근 한쪽에 T라는 인장력을 가해주고 끝에는 이제 작용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표면에 부착 응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표면에, 예, 표면에 부착 응력이 작용을 한다. 그거를 이제 U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표면적에 작용되는 부착 응력.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 부착 응력 U를 안다면 어느 정도 묻어줘야지 이 T라는 힘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T라는 힘을 이제 우리가 ASF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SFY. 그러면 FY는 이제 항복 강도니까 알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B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와 뭐가 같아야 되냐? 표면 부착력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쫙 지지해주는 요 표면 부착력에 의해서 지지해주는 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표면 부착 응력 U하고 표면적을 곱해주는 거예요. 표면적은 우리 원기둥의 표면적이니까 원둘레 파이 dB에다가 묻힌 깊이 또는 뭐 여기서는 뭐 하여튼 LD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U를 알 때 이 LD를 얼마를 하면 되냐 이 문제니까 양변에 파이 없애주고 dB 하나 없애주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L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LD는 왼쪽에 남는 거는 dB 하나 남고 FY 하나 남고 분모에 4 남고 오른쪽에 남는 거는 이제 U만 남았죠. U.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의 정착 길이는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에서 나온 거하고 이론적인 거를 좀 적당히 이제 해서 맞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예. d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기본적인 형태가 항상 같다. 요 기본적인 형태가 항상 같다. 예. 분자에는 dBFI가 있고 분모에는 부착 강도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루트 FCK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힘이 변해야 힘이 변해서 이 힘이 누구한테 갔어요? 콘크리트한테로 가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부착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거죠. 네, 부착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휨에 의해서 부착 응력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은 휨에 의해서 부착 응력이 발생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전 그림처럼 어떠한 이제 콘크리트의 어디를 잘라봤을 때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제 이쪽에서 작용되는 힘하고 이쪽에서 작용되는 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보에서 이제 모멘트도가 이제 이런 2차 곡선을 가진다고 했을 때 어떤 두 점을 잘랐더니 모멘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멘트가 바뀌었어요. 모멘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멘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부의 인장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죠. 예. 모멘트가 커졌으면 인장력도 최근에 작용된 인장력도 커져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예. 모멘트가 커졌는데 최근에 인장력이 작용 안 되면 서운하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철근을 딱 잘라서 여기 있는 철근만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이제 T가 있고 이쪽에 변화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힘이 오른쪽으로 가는 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표면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어떤 부착 응력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른쪽 힘이 크니까 왼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력의 차이가 생기면 부착 응력이 생긴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냐? 예. 그럼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 딱 보면 알겠죠. 요 DT라는 힘을 요 DX라는 길이로 나누면 U가 나온다는 거죠. U가 나온다. 근데 이제 U가 단위 길이당이 아니라 단위 표면적이니까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파이 dB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표면적이 나오겠죠. 예. 이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서 봅시다. 하나하나 풀어서. 자, 여기에 작용되는 모멘트가 있는데 이 모멘트는 내부에 철근에 작용되는 인장력하고 콘크리트에 작용되는 압축력에 의한 커플링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부 모멘트 팔 길이는 JD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써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T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를 JD로 나누면은 T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멘트를 JD로 나누면 T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M 플러스 DM이라는 조금 더 모멘트가 커졌다는 거죠. DM이라는 거. 그러면은 DT는 어떻게 구해요? DT는 똑같죠. DM을 JD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DM. 자, 근데 그게 뭐와 평행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거와 뭐가 평행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요 표면에 있는 부착 응력 U하고 표면적이 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원둘레 파이 db가 원둘레고 dx가 길이니까 요 짧은 dx 인피니테시멀한 엘리먼트에 작용되는 표면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U는 어떻다고요? U는 이제 요 관계에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요 관계에서 U는 DM을 자 미분 관계니까 요 DX로 나눠주고, 예.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파이 dB 남았고, 그 다음에 JD가 남았다는 거죠. 예, JD가. 자, 그런데 이때 요게 뭐예요? 요게 뭘 뜻해요? 예, 모멘트를 미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멘트를 미분. 예.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모멘트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전단력이 된다는 거죠. 전단력. 그리고 파이 dB JD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부착 응력은 그 포인트에 작용되는 전단력에 비례하고 파이 상수, dB 상수, JD는 우리가 이제 슬렌더 빔에서는, 일반적인 빔에서는 일정하죠. 탄성 중립축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JD를 일정해요. 그래서 얘만 바뀐다는 거죠. V만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착 응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착 응력은 전단력에 비례한다는 거죠. 예. 전단력에 비례한다. 전단력이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예. 뭐 원래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부착 응력은 전단력에 비례한다. 이거를 이제 부착 응력은 전단력에 비례한다. 좀 더 쉬운 거는 원래는 부착 응력은 철근의 인장력의 변화만큼 부착력이 생긴다. 그게 부착력의 정의니까. 예. 근데 이제 모멘트가 변한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전단력이 되니까. 네. 그래서 부착력은 전단력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근데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내용이에요. 퓨어 밴딩이 작용을 하면, 예, 양쪽에 작용되는 모멘트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작용되는 모멘트가 같으면 철근에 인장력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작용되는 인장력 T하고 여기 작용되는 인장력 T하고 같죠? 네, 같아요. 왜? 이 모멘트를 JD로 나눈 건데 모멘트가 같고 내부 팔 길이가 JD가 같으니까 T는 같아요. 네. 모멘트 같으면 양쪽에 작용되는 인장력이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부착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착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부착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멘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JD로 나눠줘도 인장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부착력이 없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전단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모멘트의 변화가 없더라도 휨 모멘트에 의해서 휨 균열이 생긴다. 예. 그러면은 균열이 쫙 생겨서 여기 철근이 딱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균열이 안 생긴 이 부분하고 철근의 응력이 같아요, 틀려요? 우리 이제 3학기 때 배웠잖아요. 예.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뭐 그냥 너무 미천해가지고 너무 적어서 그거를 이제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할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 예. 그래서 어떠냐 하면 요 C번 그림이 뭐냐면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인데 균열이 생긴 곳에서는 피크가 되고 균열과 균열 사이에서는 철근에 작용되는 인장력이 작다는 거예요.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지점하고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사이에는 인장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인장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요? 여기서 요만큼 잘라서 보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은 T가 되고 이쪽은 어떻다고요? 좀 작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이 방향으로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예. 이 방향으로 힘을 보태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반대쪽은 이쪽은 여기에 작용된 인장력이 T고 여기에 작용된 힘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는 이쪽으로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보태줘야 된다. 자, 그러면 또 그 반대쪽은 이제는 뭐 안 그래도 되겠죠. 이 방향으로 힘을 보태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더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크기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부착 응력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는 이 방향으로 갔다가 왼쪽을 이제 위에 그릴게요. 이쪽에는 아래쪽으로 갔다가 또 위쪽으로 갔다가 또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빨간색이 부착 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휙 바뀌고 이러는 거가 물리적 현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뭐 모르죠. 이걸 누가 뭐 이렇게 열심히 재보지는 없어요. 그냥 상상에 의해서 보면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부착력이 이쪽으로 갔다. 그걸 뭐라고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in and out bond stress라고 얘기를 한다. in and out bond stress. 이쪽으로 왔다 갔다. 사실은 뭐 이게 설계 기준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콘크리트에 의한 철근의 텐션 스티프닝 뭐 이런 현상하고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철근에 작용되는 인장력의 크기가 균열에서 최대가 되고 균열과 균열 사이에서는 제일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어 스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쉬어 스팬에서는 모멘트도 있고 전단력이 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단순보의 지점에서부터 뭐 최대 모멘트가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보면 모멘트도가 이렇게 이제 2차 포물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모멘트도가 이렇게 포물선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부 모멘트 발길이 JD가 일정하다고 보면 이게 결국 모멘트도이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철근 인장력도가 된다는 거죠. 철근 인장력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휨균열이 있죠. 그리고 휨균열이 가다가 전단으로 좀 커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요 균열이 생긴 요 포인트에서는 인장력이 최대고, 그 사이에서는 미천하지만 콘크리트도 인장력을 받아주기 때문에 요 값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인장력도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인장력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됐어요. 예. 얘는 뭐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 뭘 그려야 돼요?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균열이 생기는 위치의 앞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착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같아질 때가 있고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균열 사이에서 얘가 한 사이클을 그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이 도와줄 때도 있고, 뭐 오히려 더 부착력을 크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칙적으로 부착응력은 전단력에 비례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생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 in and out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